네, 미나 애플파이 연미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 몇 주 동안 계속 좀 꽃 보러 많이 다닌 것 같아요. 저 멀리 안동도 다녀오고, 그리고 우리 집 뒤가 되게 예뻐요. 저희 집이 그 관악산 밑에 삼성산이라고 그 바로 아래거든요. 사실 이렇게 꽃 보고 막 새순 올라오는 거는 기분이 좋긴 한데, 제가 또 봄이면 그 목이 안 좋고 막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 보니까 감기 항상 걸리거든요. 아무리 조심을 해도 꼭 감기가 걸려요. 그리고 아무리 조심해도 감기가 걸리는 것처럼 또 약간 봄이 되면 또 봄을 타요. 우울한 감정이 또 이렇게 한 번씩 찾아옵니다. 우울한 감정이 찾아오는 원인이 있어요. 일이 한 일주일 동안 뭐 강의해달라는 연락이 없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뭐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른 계절은 그 정도까지만 불안해지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시간이 있을 때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자연스러운 패턴으로 생각하고 지금 내가 다 겪어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봄에는 그게 또 힘들단 말이죠. 그냥 불쑥 찾아오는 감기처럼 막 불안한 생각들이 막 저를 막 괴롭히기 시작해요. 이러다가 일 계속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다음 달 카드비랑 적금이랑 이런 거 어떻게 내지? 내 친구들은 벌써 막 집 산다는 애도 있고 미술은 괜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이런 고생을 하나 막 별의별 생각이 막 스스로 저를 막 괴롭히는 거죠. 안 그래도 되는데 이거 어차피 요 감정 잠깐 있다 지나가는 건데 옛날에 정말 처음 그 불안한 감정과 우울함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는 왜 그런지도 알았고 뭐 감기처럼 이제 스쳐간다는 거 알았으니까 슬기롭게 이제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감정을 좀 이렇게 떼놓고 볼 수 있고 이렇게 잘 보내고 나니까 또 일이 들어오죠. 그래서 오늘 갑자기 또 연락이 세 군데에서 한꺼번에 와가지고 제가 미술 공부를 하면서도 치유를 많이 하고 미술 공부하면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배우는데 오늘 소개드릴 작품이 그런 작품이에요. 뭐 YBA라고 하죠. YBA를 대표하는 트레이시 에민이라는 작가의 작품을 좀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우울증에 대해서 이 작품을 보면서 배울 점이 많았던, 공감을 많이 얻고 위로를 받았던 작품이에요. 작품 제목은 나와 함께 잤던 사람들 1963년부터 1995년까지 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작품 제목만 들었을 때 여러분은 딱 제일 먼저 무슨 생각하셨나요? 저랑 같은 생각하지 않았나요? 도대체 이 여자가 어떤 남자랑 성관계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 이 작품이 처음 나왔을 때 그랬거든요. 실제로 언론이 좀 몰아가는 것도 있었고 그 사람들이 이 작품을 도대체 이 여자가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랑 성관계를 한 거야 막 그런 상상을 하면서 자극적인 작품을 생각하면서 이 작품을 보러 왔었죠. 사실 실제로 트래시 에민이 자기의 사생활을 드러내는 작품을 많이 해요. 그래서 미술계의 좀 센 언니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런 센 작품도 있지만 이 95년도에 발표한 나와 함께 잤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작품 제목에 비해서 그렇게 막 센 작품이 아니에요. 그런 걸 기대하고 왔던 사람들은 작품을 보고 오히려 뭐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은 저처럼 막 위로와 공감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 트래시 에민이 퀼트 공법으로 바느질을 해서 사람들 이름을 쫙 새겨놨거든요. 총 102명이에요. 102명 이름이 적혀 있는데 거기에는 물론 트래시 에민이 성관계를 했던 남자들도 있어요. 트래시 에민이 한창 막 자존감이 낮을 때 성생활을 좀 무절제하게 했던 남성 편력이 있어서 남자 이름들도 굉장히 많지만 거기는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63년부터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잤던 사람들, 어릴 때 헤어진 가족들 이름부터 시작해서 뭐 친구 이름도 있고 아픈 상처를 줬던 사람들 이름들도 쭉 적혀 있었어요. 트래시 에민이 뭐 평범한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린 시절을 겪었거든요. 이 아버지가 외도에서 낳은 딸이고 혼혈이었어요. 하프 브리티시에 또 반은 터키인이었고 피부가 까마니까 어릴 때부터 놀림도 많이 당했었고 어머니가
트래시 에미는 데리고 호텔 일을 하면서 여기저기 떠돌면서 지낸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생활을 어릴 때부터 하지 못했었고, 또 13살 때는 같이 살던 어머니의 남자친구한테 성폭행을 당합니다. 트래시 에미이 엄마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들으면은 얼마나 막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그런데 엄마는 또 그거를 이제 비밀로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신고를 하기는커녕 사실을 숨기려고 했죠.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걸. 아마 또 남자친구가 떠날까봐 그게 두려운 마음이 더 커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게 트래시 에민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나쁜 길로 빠지게 됐어요. 알코올 중독도 심했었고, 급기야는 너무 괴로우니까 자살 시도까지 했었고, 극심한 우울증, 트라우마, 또 수치심 이런 걸 느끼면서 평생 살아온 트래시 에민이 그걸 극복한 계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미술대학에 들어가면서였어요. 트래시 에민이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격이 필요 없는 그런 대학교에 들어갔고 3년 동안 이제 미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제 매체를 통해서 작품을 표현하는데 주로 자기 얘기를 이제 작품으로 녹여낸 거죠. 그동안 남들한테 말하지 못했던 자기가 혼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상처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예술의 재료로 삼아서 막 누가 알까봐 이렇게 뭉클이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내 안에서 하나씩 이제 자유롭게 풀어주다 보니까 그 스스로 치유가 가능했던 거죠. 그런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와 함께 잤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 백이명이라는 사람에는 강간했었던 어머니 남자친구 이름도 있고 자기가 낙태한 아이의 이름까지도 적혀 있어요. 그 한마디로 그 이름을 다 적었다는 거는 자기의 모든 민낯을 다 공개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과거, 그리고 자신을 평생 괴롭혀왔던 상처,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극복해 나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죠. 그런 용기를 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 용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 공감을 하고 또 자기 자신도 위로를 받았고 저처럼 치유가 꺼낸다고만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공감을 받았을 때 더 치유가 완벽해진다는 얘기를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박사님이 계시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테드 강연자 중에 한 명인데 그분이 평생 수치심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수치심은 평생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닌데 대신에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거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충분히 이해받고 공감받았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트래시 에민이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런 큰 용기를 낸 트래시 에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아 나도 그래, 나도 말 못할 그런 수치심이 있고 아픔이 있고 우울한 감정이 있는데 이렇게 용기 있게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스스로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공감을 얻었던 거예요. 저 같아도 막 쉽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오히려 그거를 끄집어냄으로써 더욱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저도 많이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트래시 에민이 이 미술을 자기 치유를 하는 사실 그런 도구로 삼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막 트래시 에민을 보고 뭐 고백 미술이다, 고백 작가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막 사람들이 자기가 너무 강하다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자기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또 제대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거는 뭐 제가 쉽게 드릴 수 있는 답은 아니지만 제가 요즘 유튜브에서 제일 즐겨보는 채널이 법륜스님의 주문즉서를 제일 즐겨보는데 최근에 본 영상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제대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스님이 되물었어요. 너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고. 그 사람이 제대로 대답을 못하니까 너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너를 사랑할 수가 있냐고. 사랑까지 뭘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을 하려고 그러냐. 그냥 너를 괴롭히지나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또 거꾸로 생각해보면은 자기를 사랑하려면은 나를 좀 잘 알아야지 나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잘 알아야지 이제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안 된다면은 적어도 우리가 남을 괴롭히면 안 되는 것처럼 나를 괴롭히면 이거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나를 자꾸 괴롭히고 미워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자살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일상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자기를 한 번씩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걸 좀 느껴봅니다.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잤던 사람들, 트레이시 이민의 작품을 많이 공감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공감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 뵐게요.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